오대산의 원래 이름이 청량산, 시원한. 그래 내가 올해도 오늘도 내가 시원할까봐 어저께도 내가 금강저 맞박이 되고 내가 이게 맨날 며칠을 했다고. 이게 보일라 때라고. 보일라 이러면서 보일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기가 제가 오고 난 뒤에도 5월 달에 눈이 와요. 진짜.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5월 달에 눈 와. 그리고 우리가 체인점이거든요. 여기가 체인점이거든. 본점이 중국 산서성 오대산이에요. 제가 나중에 요번에는 이제 해능 스님 유적지를 좀 다니다가 나중에 그 오대산도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볼까 싶어요. 밴드에 이런 데 공지가 올라오면 갈 수 있나, 내가 날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러면 마감입니다. 뜨면 바로 돈부터 넣고 머리부터 디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을 모시고 가고 싶지만 제가 혼자서 통솔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는, 이런 실내에서는 100분, 200분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300분, 400분, 500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야외에서는 제가 진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를 거예요. 제 캐릭터가 또 친절한 스님은 아니잖아. 우리가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믿어. 이렇게 믿어. 자, 그래서 그 오대산이 본점이에요. 오대산은, 중국 오대산은 6월까지 눈이 와요. 7월에 눈이 그치고 9월에 눈이 옵니다. 진짜. 그리고 그거를 거기 원판을 수입을 해오는 바람에 여기도 되게 추워요. 여기도 되게 추워요. 그래서 청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인도는 덥기 때문에 청량하면 시원하다라는 뜻인데 중국 사람은 청량하면 이거 동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석사 때 오대산을 처음 갔어요. 9월 달에, 9월 첫째 주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시면 9월 첫째 주인데 어떻게 사람이 학교에 안 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송지순례를 가지? 9월 달에 당연히 개학인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첫째 주는 수강 정정 기간을 이용해서 두째 시간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배신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용서돼. 이러면 용서돼.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처럼.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혀 제가 좀 관계없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면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신 과 학생이 아닌 사람이 오면 꼭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뭔 관심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 수업을, 선생님의 명망을 익히 듣고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런 작전을 썼었는데 A뿔도 내가 계속 맞다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이 A뿔로 살 수는 없다. 진실로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유명한 얘기를 한번 했지.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맞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손가리 떼. 그래서 때론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무덤까지 갖고 가는 것도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해. 그 선생님이 그거 듣고 대답한 말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저랑 같이 지금은 한국불교학교 이사인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저는 스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 재밌지? 멋있잖아. 강대 강으로 박는 거요. 그런 재미도 있어. 따지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 자,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복이 많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복자를 50개나 100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백복 이래가지고 50복, 100복 이래서 병풍도 만들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글자 자체가 다 달라. 글자 폰트를 다 다르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예전에 한자 쓰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조리 모양으로, 복주머니 모양으로 복을 담아서 꽉 싸매서 복이 있으면 문제가 혹여 생겨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이 크게 진화되지,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벌어지는 일만 없어도 인생이 훨씬 편안한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예전 얘기하는데, 우리 그 장관들 이렇게 임명될 때 보면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사람은 무조건 낙마거든. 근데 나도 상태가 메롱인데 나보다 더 큰 메롱이 한 명이 있으면 그쪽에 모든 야당이 그쪽에 포화를 집중해가지고 나는 나 아닌가? 이러면서 묻어가.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묻어가려고 작전을 썼는데 하필 그 양반이 너무 조기 사퇴를 하잖아? 좀 버텨주지.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하고 좋게 살 수 있으면 그거같이 좋은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 거를 동경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있어. 하지만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복마일리지가 많은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예전에는 복조리 같은 경우는 복만 이렇게 싹 마치 쌀에서 뉘하고 돌을 걸러내고 쌀알만 끌어 모으듯이, 그리고 복주머니는 복만 가득 담아서 그것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불교가 의외로 뭐 지혜 종교다 어쩐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복해입니다. 서열이 복이 앞이고 그 다음에 지혜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물질복, 하나는 정신복. 정신이 행복한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이 시끄러우면 정신이 안정이 안 돼. 정신이 안정이 안 돼. 그리고 일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 그거같이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나율이 부처님 제자 중에, 부처님 사촌 동생이거든요. 아나율 장님이 됐죠. 사촌 동생이고, 그 양반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야. 출가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버지가 정반항, 그 다음에 백반항, 곡반항.
곡반왕 아들이에요. 곡반왕 아들. 그래서 형이 마하남이라는 사람이고 자기가 동생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그 석가족 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니까 야, 나도 출가해야겠다. 라고 해서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아버지 어머니 그 진짜 아나율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아나율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둘이니까 제가 동생이고 이러니까 출가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나율이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모가 했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잔인한 말을 했어요. 형이 하면 안 되냐? 뭔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형이 하면 안 되냐? 네가 좀 남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출가를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내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옆에 두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막 살려고 해. 그랬을 경우에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야 그런 데 가서 뭐 하냐. 내가 충분히 뒷받침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걸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걔를 봐서 네가 그래도 큰 물에 가서 한번 뛰어노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막상 저렇게 가면 다시 보기 쉽지 않죠. 가끔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뿌듯한 걸로 내 자식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뿌듯한 걸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형편이 좋으니까 아유 그래도 가족끼리 보면서 살아야지. 어때?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아? 미국으로 보내는 게 둘 다 아니지 뭐. 뭘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 둘 다 아니지. 그렇게 해서 아나율이 자꾸 출가를 한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걸었냐면 이거 진짜 좀 재밌는 건데 발제가 출가하면 네가 출가해도 돼. 발제는 사촌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석가족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출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나율이 발제한테 갔어요. 자기 사촌형이거든. 갔어. 그래서 출가하자고 꼬드겨. 그러니까 발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이제 내가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내 스토리를 보면 발제하고 아나율하고 이게 동갑이에요. 스토리는. 거의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아. 사촌이니까 뭐 그렇게 얽힐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꼬드기니까 발제가 나 별로 원치 않아 이렇게. 근데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럼 7년 뒤에 하자. 7년 동안 우리가 좀 재밌게 살다가 이제 인생 좀 꼬꾸라지면 그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생도 봐야 되고 죽은 뒤에도 봐야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지 않아? 그런데 아나율이 진짜 협상의 달인입니다. 끊임없이 가서 먹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6년, 5년, 4년, 3년 이렇게 내려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7일이에요. 7일. 야, 이게 협상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벌어져. 7일. 그래서 7일 동안 진짜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니까 출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짜가지고 막 출가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족들이기 때문에 귀족이라도 그 당시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가졌으면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깔려 있는 거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중국 황제들이 의외로 호모가 많다. 이유는 뭐냐? 눈 떠보니까 전체가 아이돌이지. 전체가 아이돌이지.
남자는 거의 없지. 아버지하고 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여자들이 튕기냐? 튕기는 거 1도 없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흥미를 잃어버린대.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대. 그래서 호모가 된대. 거꾸로.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런 거 있었는데, 진짜 그 딸을 낳는데 딸 낳다가 아들을 낳고 싶은 집인 거죠. 그래서 계속 딸만 낳다가 밑에 아들이 하나가 딱 생기면 이제 황태자 같이 살거든요, 걔가. 근데 이제 누나들 거를 너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가 약간 여성화가 있어요. 아니, 그런 집이 있어. 그런 집이. 예. 그러니까는 남자 형제들하고는 지금은 뭐 형제들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 형제는 뭐라고 교육받냐면 동생이 두드려 맞으면 형이 가서 때려줘야 되고 형제가 맞으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는데 한 놈만 맞고 오면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놈을 때려. 아니, 그런 교육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예.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렇게 깨져도 같이 깨져야 된다. 공동체다.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지금은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고 약간 남자는 굴러야 된다. 이런 게 강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는 집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는 궁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정신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른 질적인 걸로 추구하게 돼요. 그게 인도에서 왕자들이 출가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이 출가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출가합니다. 축제 같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가하는 게 아나율이에요. 아나율에 출가하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그 난관을 다 뚫고 출가한 거야. 그런데 막상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니까 줘라. 이게 딱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럴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그 당시에 약간 센세이션한 바람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마이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 이상은 안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목소리 크게 해도. 그리고 인도는 덥잖아. 덥고 부처님은 또 재미없게 말합니다. 유튜브로 나오면 나보다 조회수 안 나온다. 여러분이 경전을 읽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자, 덥지. 그 다음에 당신은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수행자네 어쩌네 해가지고 좀 몸이 힘들지. 그 다음에 재미없고 잘 안 들리지. 스피커 볼륨 좀 높여줘요? 이거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래서 졸았대. 졸았대. 여기서 나타나는 부처님의 한성깔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자도 그 졸았을 때 못 참았거든. 제어주침이라고 낮잠을 자니까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하고 그 이제 강력한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 썩어가는 나무에 조각이 되냐? 그러니까 저 새끼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못하고 무너지는 흙담장은 처리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와 일 때 밑에 흙 이렇게 하잖아요. 그 흙을 다 걷어내고 다시 있는데 그 흙은 찰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버무려서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와가 흐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흙담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찰기가 빠진 흙이에요. 그거는 손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로 헐고 다시, 그러니까 저거 사람 안 돼, 그 뜻이에요. 낮에 자빠져 자는 놈이 무슨 공부가 되냐? 물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낮에 자는 건 낭만이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었으면 나 같으면 노자 쪽으로 갈아탑니다. 선생 학원 바꾼다 내가. 학원 바꾸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 앞에서 졸고 있으니까 자기 사촌 동생인데 부드럽게 얘기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 제가 그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분명히 경전에는 부드럽게 얘기했어.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못 자다가 실명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 부드러운 말투는 상당히 윤색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큰 거를 당대에 못 만들어내요. 부드러운 말만 갖고 큰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맺을 때는 맺고 끊을 때는 끊는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감싸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내가 한 발 양보했으니까 너도 한 발 양보하고 될 것 같아요? 한 발 양보하면 사회는 한 발을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 해드렸잖아. 예수가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대라. 왼쪽 뺨 되면 왼쪽 뺨 또 때린다. 그때 또 오른쪽 뺨을 네가 또 댈 거냐? 계속되면 사회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진짜야. 진짜야. 경쟁 구조에서 딱 걸리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반도체 치킨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보냈잖아요. 그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미국의 셰일 혁명이 그 모래에서 기름 짜내는 그 혁명이 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값을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뜨렸잖아.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유가야. 처음 듣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돈이 마이너스가 되지? 저장할 데가 없대. 집으로 배달되대. 집으로.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약간 선물 같은 거기 때문에 집으로 배달되면 안 되잖아. 그 기름통을 어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배달 안 되게 남에게 줘야지. 얼마 돈이라도 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골로 보내려고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골로 갔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이 역학관계 자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거는 TSMC가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삼성보다 훨씬 지금 기업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나 이런 거를 꼭 두둔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지는 않다. 꼭 나랑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가를 생각해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치킨 게임에 걸렸을 때 저 사람이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부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자 이상가는 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나 라는 추정을 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열흘 동안 잠을 안 잘 수 없어. 내가 왕자 출신인데 자존심에 진짜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고 자존심에 핵이 떨어진 거야. 핵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 실명을 했고, 이게 뭐 나중에 천안제일이 됐다. 이렇게 투시력 이런 게 생겼는데, 이 투시력의 최대 단점은 눈앞에 건 안 보여요. 이게 약간 망원경과입니다. 망원경과예요. 그래서 앞에 건 안 보이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옷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헤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걸 기워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그걸 기워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전생부터 복을 짓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 또 복을 짓고 있다. 그리고 복은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게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이 복 짓는 거는 작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제일 비싼 주식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왜 그렇게 봐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뒤치락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주식이 없어. 내가 있으면 정확하게 알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애플도 박오라 박을 때가 있었어요. 애플의 가장 재밌는 거, 스티브 잡스가 창업자이면서도 잘렸다는 걸, 그리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애플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1위 핸드폰 업체가 노키아였고,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이었었어요. 3위가 LG였었고, 벌써 한 10몇 년 된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죠.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그들이 망했죠. 결론은 뭐냐? 노키아는 사라졌고요. LG는 1조 원인가 얼마 손실 보고 손 털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삼성도 결국은 아마 스마트폰 시장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같이 약간 꼰대과들은 갤럭시를 쓰고 젊은 애들은 다 애플을 쓰죠. 그럼 젊은 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오면 삼성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만 아마 갤럭시가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중국 같은 데서도 갤럭시 손 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우연히 해도 효율적인 찬스가 오고, 진짜 복 없는 사람, 3, 4년을 갖고 있어. 주가가 안 움직여.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아이고 바로 나왔어. 나온 뒤부터 네가 나오면 떡상이다. 야, 그거 참 신기하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진짜 쌀 때, 몇 달러일 때 들어가서 그걸 버티는 사람들도,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걸 했었던 사람이 군대 갔다 온 사람. 까먹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야, 그런 복도 있고. 그런 복도 있고. 진짜 재밌는 거. 너무 허저분하다고 생각해서 생각 없다가 나중에 비밀번호 잃어버려서. 진짜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대상들이 이렇게 길을 떠나는데
오아시스에서 이 오아시스에서 저 오아시스까지 1도만 차이가 나도 다음 오아시스가 안 나옵니다. 작은 변화가 실제로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1년의 시작이 작은 힘으로써 전체를 틀어갈 수 있는 어떤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춘도 하고 정초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고 성의 있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소풍 온다라고 생각하고 청량한 공기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힘들어요. 필요 없어요. 힘든 것도 재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힘든 거. 무엇보다 재미냐?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재미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풀도 무풀보단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금강경을 한번 펴봅시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딴소리만 맨날 하다가 한 3줄 이렇게 3줄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잘 외시고 그렇죠. 저한테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금강경을 알고는 있나?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제가 5개 경전은 만들기로 벌써 출판사랑 다 얘기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열반경 만들고 대승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야경, 600대반야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이에요. 법화경, 열반경 이렇게 4개가 제일 중요하고 600대반야경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5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열반경이 나오고 반야신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갑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 이게 붕어빵은 PPL로 놔둔 거예요. PPL로.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시고 간 게 뭐냐면 이번 3월부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2달 동안 저 뒤에 공사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방사를 넣고 굉장히 힘든 공사를 했습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저거를 이제 뽑기 위해서 아니, 뽑으려는 생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뽑으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걸로도 오시지만 좀 호젓하게 오셨다 가시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드냐면 3월부터는 주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방을 몇 명씩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3월이 5주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저희가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여기서 낮에는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시면 낮에는 기도를 하고 밤에는 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걸 할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청이 있으면 저는 꼭 주말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직장인도 아닌데 뭐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뭐 굳이 길 막히게 주말에 댕겨야 되나? 그래서 저는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뭐 상원사도 올라갈 수 있고 살살살 다니시고, 안 그러면 강릉이나 제가 좋은 데를 이렇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살살살 다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밥 3끼 주고, 오면 점심은 안 주고, 저녁, 아침, 그 다음날 점심까지 제가 드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밥 3끼 드리고, 비용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화장실 없는 방은 3만원. 화장실 있는 방은 5만원. 아니,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 봉창기도 회원이 아닌 분은 8만원. 이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기 템플스테이 있잖아요. 휴식형도 10몇만 원이에요. 진짜야. 이게 최저가예요. 최저가. 그래서 이걸로 무언가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도원 스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싱잉볼 명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싱잉볼? 제가 이제 종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인생 종친다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뭐 진동수를 이용해서 뭐 명상이 되고 뭐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던데.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배떼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치면 뭐 느낌이 나요. 회충이 뛰는 듯한 뭐 이런 느낌. 머리 위에서도 이렇게 쳐주고, 뭐 누워보세요, 띵. 되게 재밌어. 그리고 제가 은을 모아서 좌종을 만들어 보겠다. 저는 뭐 그거 사실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좌종 용도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저기 안 하고, 아마 하나만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은이 진짜 한 2수레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여기도 좌종이 있나? 좌종이 없네. 싱잉볼은 티벳에서 약간 소리 중심으로 하는 거고, 좌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오면 향을 사르고 절하고 종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으로 얘기하면 혼주 눈도장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 왔어요. 이렇게. 진짜야. 그게 콤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스님이 앉아 계시면 사람이 와서 절하면 옆에서 쳐줍니다. 땡 이렇게 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으면 쳐줄 거냐? 안 쳐줍니다. 자기가 치면 됩니다. 나 왔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향 피고 자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법당 안에 좌종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법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밖에서 줄을 당겨서 땡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걸 합니다. 진짜라니까. 일본에 가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복전하면서도 한 번 소리를 내죠. 우리는 지폐로 넣고 일본은 동전입니다. 그리고 동전도 이렇게 살짝 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전하면 누가 동전 넣으면 되게 쪽팔린대요. 그리고 그 칸막이도 되게 일본 복전함하고 우리나라 복전함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 복전함은 속에가 통으로 그냥 비어있고, 동양 삼국이 복전함도 달라. 이게 되게 재밌어. 우리는 통으로 비어있고, 그 다음에 동전 넣는 문화는 없거든. 동전은 어디다만 놓냐면 저기 뭐 나한, 영천에 은혜사 나한전, 그 거조왕 나한전 뭐 이런데 이렇게 동전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탕 동전. 그래서 나한들이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맨 사탕만 쉐리.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봐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전 넣으면 쪽팔리잖아. 누가 동전 넣어? 복전함 털어보면 동전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우리는 다 지폐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빨리 이게 해서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꾸고 이걸 소액권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절 복전함 내가 말하면서도 좀 쪽팔려. 복전함이 몇 배로 늘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복전함이 이렇게 동전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위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줄로. 그리고 이렇게 속 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탁탁탁탁 3 쿠션으로. 진짜 소리를 들어봐. 그냥 통이면 턱 이렇게 썰어져야 되거든. 탁탁탁 튄다니까. 왜? 그렇게 소리가 나야. 그게 부처님이 너 넣었구나. 그렇게 하죠. 나 말하면서 좀 웃겨. 알았어, 그만할 거야. 중국 복전함이 압권입니다.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명인가요? 그래서 누가 얼마 넣는지가 보여. 와, 잔인하지. 근데 중국에 큰 절들 가보면요, 와, 나 진짜 놀랬다. 이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기복적이고요. 섬나라가 위험 요소가 많아서 그래. 뭇 밖으로 벗어나면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재앙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기복적 요소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복전함을 보면 나중에 뭐 오대산 이런 데 가보면 놀랍다. 투명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돈이 안 들어가요. 꽉 찼다니까. 그러면 안 터느냐? 매일 털어요. 그런 절 부럽고요. 그런 절 부럽고요. 나 같으면 2번 털지. 이놈 자식들이 배불렀구만. 그래서 안 들어가 진짜.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는다니까. 찔러도 안 들어가. 포화 상태. 진기하지. 진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좀 쉬어가시고 할 수 있도록 밥 3끼 주고,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밥 3끼 주고,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한 10,000원 정도는 원주실에 줘야 될 거예요. 밥값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그 스님한테 기도비라도 한 10,000원 정도 드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설 운영비, 냉난방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봉창기도 회원 아닌 분은 80,000원.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80,000원 내고 오는 사람이 있다. 나 같으면 몇만 원 더 내고 그냥 기도 붙이고 다시 하면 될 건데. 이번에도 있었어. 저거 내가 뭐라고 썼냐면 중국 해능 스님 유적지 답사 가는데 금강경 봉창기도 회원은 160만 원, 일반은 165만 원 이랬거든. 그럼 나 같으면 5만 원 더 내고 그냥 1년 기도 붙이고 5만 원에 되는 거잖아. 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많이 냈어요. 5만 원은.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더 앞거는 이제 눈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봉창기도를 접수했는데도 165만 원 내신 분들. 그래서 저한테 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낙장불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내일 입춘까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뵙고 나면 이제 설 지나고 뵙잖아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까지 다 지나고 우리가 볼 거예요. 새로 뵐 거예요. 그래서 정초에 꼭 월정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절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재개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걸 통해서 나쁜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이 이렇게 근본이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댁내에 좋은 일만 1년 동안
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